다음 세션은 마이크로칩에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김기남 책임님 앞에 계신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김기남 책임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칩에서 프로세서랑 컨트롤러 제품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희 마이크로칩의 엣지 AI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루게 될 아젠다입니다. 먼저 엣지 AI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최신 시장 동향과 설계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에 제공하는 강점과 저희 AI 솔루션에 대해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준비된 예제들과 소프트웨어, 생태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AI와 머신러닝을 간단히 정의하면은 AI,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을 모방하는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고요. 가장 최상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기계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은 인간의 뇌에 신경망이라는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인공신경망을 모방할 수 있는 머신러닝의 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망들을 여러 개의 레이어로 심층 구조로 사용하면서 이제 심층 구조로 사용하게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텍스트라든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 등장한 기법입니다.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이런 머신러닝 기법 중에 엣지에서, 노드에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앱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엣지 AI와 클라우드 AI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엣지 AI는 앞서 살펴본 그런 AI, 머신러닝 기법들이 자그마한 디바이스 노드, 가령 스마트폰에서 동작한다고 보면 되고요. 클라우드 AI는 단순 디바이스는 센서 값만 모니터링해서 센서 값을 클라우드로 올려주면은 클라우드에서 모든 추론을 완료된 다음에 결과값만 받는 그런 방식이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엣지 AI를 선택했을 때의 장점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째는 데이터를 MCU 또는 프로세서 로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작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런 노드 단에서 민감한 데이터들이 다 처리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는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이 없고 클라우드를 데이터를 올리기 위한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작은 컨트롤러에서 돌기 때문에 물론 소모 전류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과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한 기업들의 75%는 기업 데이터의 75% 정도는 엣지에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엣지 AI의 최신 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살펴보면은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그마한 컨트롤러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모델이 최적화되고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디바이스에서 러닝이 가능하고 개인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가령 예전에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추론만 했다 치면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개인화해서 여러분들의 음성 비서는 점점 더 진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엔드 단에서도 학습을 지속적으로 개인화되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중 센서들이 융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센서에 의해서만 이제 머신러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비디오, 오디오, 관성 센서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융화돼서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라든지 이런 동적 환경을 더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너지를 인식하고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인데요. 이 말은 이제 소모 전류를 아껴 동작 시간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실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머신러닝 동작을 추론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IR 기반의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진동 센서를 추가해서 실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그렇게 컴퓨팅 파워를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엣지단에서도 AI를 평가할 수 있는 경량화된 시각화 도구, 프레임워크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 머신러닝이 엣지에서 잘 동작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경량화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엣지 AI에서 보안과 신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부팅과 더불어 이제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모델 자체도 인증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6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엣지 AI 구현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그 이유는 프로젝트 일정과 비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펌웨어 개발을 하고 학습하기 위한 모델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된 모델을 만들고 하드웨어를 검증하고 이 모든 것이 프로젝트 개발 기간이 짧다면 만만치 않은 일일 것인데요. 이런 또한 설계 단계부터 간과할 수 있는 소모 전류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을 접했을 때 이런 충분한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고 모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AI 관련된 포트폴리오 제품들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 마이크로칩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모터 제어를 위한 DSP 컨트롤러, 그리고 MPU, 프로세서 제품이죠. 그리고 FPGA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긴 동작 시간을 보장하고 EOL 없이 오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놀로지적으로 살펴보면은 8비트부터 64비트까지 다양한 SoC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D램이 포함된 실리콘 인 패키지 SIP 제품과 스탠드 언론으로 PMIC 또는 이더넷 파이, NVM, 시리얼 플래시까지 다 내장된 시스템 온 모듈 제품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토탈 시스템을 구축에 필요한 보안 솔루션, 모터 제어, 유무선 연결 제어, 파워 관리를 위한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센서 제품들까지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의 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머신러닝을 가속화할 수 있는 무료 머신러닝 디벨로먼트 통합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물론 유료 버전도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MP랩 하모니라는 그런 코드 생성기를 통해서 주변 장치의 어떤 드라이버라든지 미드웨어 이런 코드들을 유연하게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리눅스나 파이썬 기반의 그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리눅스 BSP를 욕토 또는 빌드루트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마이크로칩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유연한 한국 지사 엔지니어들의 서포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모 전류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설계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툴과 그리고 오랜 동작 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저희의 이런 확장 가능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엣지 AI에 실제 적용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MCU 기반에서는 시계열 분석 또는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디바이스로는 8비트의 AVR, PIC, 그리고 32비트의 코어텍스 M 제품군까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 더 상위급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오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더 센 코어텍스 A7 계열의 NPU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상위급에서는 이제 리얼타임에 더 고속 데이터를 원하고 카메라 레졸루션도 뭐 4K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FPGA 제품하고 픽64 64비트 마이크로 컨트롤 MPU 제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제품 포트폴리오별로 저희가 엣지 AI를 디벨롭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어떤 걸 제공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머신러닝 통합 툴을 제공하여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까지 학습이 완료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를 선호하신다면은 32비트 MCU 제품에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기반의 어떤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엣지 임펄스나 파이토치 이런 알고리즘을 선호하신다면은 리눅스 BSP를 돌릴 수 있는 SAM A7 NPU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의 이제 FPGA 제품에서는 주로 이제 그 다중 센서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PGA 장점이 어떤 여러 개의 신호들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FPGA 특성을 이용해서 센서 데이터들을 병렬로 고속으로 처리해서 어떤 머신러닝을 위한 합성 신경망을 계산하기 위해서 많은 벡터 연산들이 필요한데요. 그 벡터 연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I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저희 고객 중에 이런 그 전동 드릴을 만드는 고객이 있는데 기존 레가시 전동 드릴이 엣지 AI를 적용함으로써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실사용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우측에 보이는 이밸류에이션 평가 키트는 BLDC 기반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DSP 기반의 평가 보드입니다. 이 보드에서 이제 별도의 외부 센서를 추가하지 않고 이 내부에서 모터를 컨트롤하기 위해 사용되는 IQ 또는 모터의 RPM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학습할 수 있고 학습된 머신러닝에 따라서 어떤 모터의 로드 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추론된 상태와 맞지 않는 그런 로드가 걸렸을 때 모재에 따라서 모터의 가속력을 제어함으로써 더 섬세한 모터 드릴링을 가능하게 하고요. 어떤 모재가 강력해서 비트가 걸려서 만약에 드릴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손목이 다칠 수 있는데 이런 킥백 컨트롤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 예제에서는 이제 드릴링 이런 전동 드릴에 배터리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엣지 AI를 추가한 사례입니다. 모터의 RPM, 회전수에 따라서 배터리에 걸리는 부하, 즉 임피던스가 다른데요. 요거를 이제 모터 RPM별로 임피던스 곡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이제 비교함으로써 가령 사용자가 저가의 모조품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이 갭은 벌어지게 될 수 있고 저희가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 정품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모조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또 정품 인증뿐만 아니고 배터리가 열화됐을 때 배터리 상태를 미리 알려줘서 배터리 교체 주기를 알러트한다거나 아니면 급속 충전을 방지해서 배터리가 더 빨리 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구현하는데 한 가지 장점은
기존의 배터리 정품 인증 이런 걸 구현하려면 어떤 보안 관련된 시큐리티 IC를 양쪽에 넣어서 오센티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인증을 하는데요. 기존 그런 이 BOM 상의 코스트를 증가시키지 않고 내부에 있는 값으로만 이런 부가 기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엣지 AI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제로는 로케이션 서비스들도 요새 부가가치로 많이 넣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값비싼 GPS 솔루션을 넣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소형 8비트 MCU와 저전력 저비용의 블루투스 IC를 넣고 지향성 안테나를 보드에 트레이스로 설계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공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이런 바운더리를 지정해 놓고 공구가 해당 위치를 벗어나면은 비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재고 관리 용도로도 저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칩의 머신러닝 통합 개발 툴에 대해서 먼저 전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품이 있다고 왼쪽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평가 보드가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어떤 센서, 예를 들어서 템퍼레처나 뭐 ADC 아니면 커런트, 볼티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 마이크로칩 머신러닝 디벨로먼트 툴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머신러닝 센터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해당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베스트 핏 모델을 찾게 되고요.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다 돌려서 애큐러시나 센서티비티, F1 스코어 이런 걸 접목시켜서 모델을 고객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치를 줍니다. 그래서 선택된 모델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MCU의 플래시 안에 넣어 놓고 여기서 측정된 그런 커런트 데이터를 이제 추론을 해서 이건 어떤 상황의 데이터구나를 엣지 AI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이 툴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이 화면은 그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고요. 지금 쪽에 보시면 해상도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엑셀 3축 엑셀 XYG, 자이로 XYG 총 6축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비주얼라이저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데이터를 쓸 거야 라고 드래그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 컬렉터를 통해서 서버로 업로드를 시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칩 머신러닝 툴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창이 보이는데요. 프로젝트 창이 가장 위에 있고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하면은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는 아무 프로젝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학습하고 계시다면 프로젝트가 보일 거고요. 프로젝트를 삭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신규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오픈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서머리 창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통해서 어떤 라벨이라든지 메타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라벨이라는 거는 머신러닝의 입력 데이터가 이제 추론돼서 나올 기대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답 또는 라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는 간단한 예라고 가정을 한다면 바이브레이터 센서가 있고 얘를 쳤을 때, 탭했을 때, 가만 놔뒀을 때 아이들 이벤트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라벨을 탭 또는 아이들 두 개를 생성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학습하면서 필요한 부가적인 데이터를 또 넣을 수 있는데요. 가령 이 데이터는 훈련 셋으로 쓸 거야. 이 데이터는 테스트 셋으로 쓸 거야. 이런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로 기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는 인도어에서 측정된 데이터, 요거는 아웃도어 데이터, 요런 환경에 따른 그런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에 메타 값을 기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라벨이랑 메타 값을 먼저 편집을 하고요. 이어서 다음 단계로 데이터 매니저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비주얼라이저를 통해 센서에서 그 캡처한 값을 서버로 올렸는데 그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사전에 정의된 라벨을 매치시킬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부터 이 데이터는 탭이야, 이 데이터는 아이들이야, 이런 거를 매치시키는 단계가 데이터 매니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페어 데이터에서는 이제 내가 데이터의 분포, 탭이랑 아이들이랑 이런 분포들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 모델을 누르면 이 데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베스트 핏 머신러닝 모델을 얘가 학습을 합니다. 이어서 다운로드 모델을 누르게 되면은 다운로드 모델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사용하실 SOC에 맞도록 8비트 또는 32비트 어떤 디바이스를 지정해 놓으면은 그 디바이스 대상의 지식 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저희 마이크로칩 머신러닝 디벨로먼트 툴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들어가서 이 부분은 아까 그 프로젝트 서머리 다음에 데이터 매니저에서 데이터를 그 비주얼라이저에서 올라온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데이터에 가령 내가 요 파란색 요 구간은 태반 데이터고 요 센서 값이 없는 스테이블한 요 구간은 아이들 구간이야. 이런 식으로 잘라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데이터를 만들고 라벨을 붙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프리페어 데이터에서는 제가 데이터의 분포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데이터 분포를 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처에 대한 분포를 보여줘. 그러면 가령 여기 탭했을 때의 데이터가 524개고 아이들 데이터가 983개야. 이런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을 할 때 각 피처에 대한 데이터 수가 어느 정도 좀 이분하게 맞아야지 머신러닝 학습을 잘 할 수 있거든요. 한 예로 만약에 탭한 데이터가 99개고 아이들 데이터가 하나라고 가정한다면 모델을 만들었을 때 모델이 깡통이에요. 무조건 탭이라고 응답을 하더라도 99%는 정답일 겁니다. 네. 그거와 유사하게 이렇게 분포를 비주얼하게 보고 내가 좀 데이터가 분포가 안 맞네. 그러면 다시 이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좀 더 분포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할 때 시계열의 너비도 중요한데요. 이걸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가령 탭한 데이터는 매우 스파성으로 짧게 잡고 아이들 데이터는 길게 잡는다면은 올바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유사해야지 그렇게 차원 축소를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쿼리로 자 세그먼트에 대한 분포를 보여줘 했을 때 탭한 데이터가 대략적으로 59, 요 시간축이 59야. 아니면 아이들이 64개야. 뭐 이런 식으로 비주얼하게 보고 내 데이터가 올바른지를 검증해 보고 데이터가 모자르면 더 수집을 하고 요게 머신러닝의 전처리 단계입니다. 즉 올바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좋아야지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리페어 데이터 단계를 마치고 나면은 빌드 모델 단계로 들어가서 각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그런 템플릿 모델들을 만들 수 있어요. 가령 모터 제어다. 아니면 보이스 키워드 디텍션이다.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데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머신러닝, 추천하는 머신러닝 그런 기법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난 잘 모르겠어. 그냥 크레이트 파이프라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모든 알고리즘들을 다 돌려서 베스트 핏 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이 크리에이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든 머신러닝 기법들을 빌드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머신러닝이 이제
프리 프로세싱 된다는 요런 쿼리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요런 단계에서 기본값으로 그냥 동작시켜도 얘가 알아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 주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세그먼트를 어떻게 가져갈 거야, 아니면 아웃라이어 이상치는 어떻게 채울 거야, 이런 것을 설정을 통해 더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완료한 다음 이제 모델을 만들겠어, 그리고 파이프라인 모델 빌드를 시작하면은 요런 그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로고와 함께 마지막으로는 요런 베스트 핏하는 아큐러시가 높은 것으로 이제 내림차순 정렬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아큐러시나 센서티비티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머신러닝 모델을 다 돌려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빌드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이를 평가해야 됩니다. 내 머신러닝 모델이 올바른 모델인가? 이거를 평가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시각화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A 피처와 B 피처의 피처 맵을 통해서 2차원 평면에 그리게 되면은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군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계값이 뚜렷하게 보이는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하면은 올바른 모델이 됩니다. 근데 뭔가 애매하게 이렇게 겹쳐 있고 막 클러스터링이 안 되고 그러면 모델이나 아니면 데이터부터 다시 데이터의 분포가 올바른지 이렇게 선택을 해 가야 되고요. 요런 지금 머신러닝 모델에서 사용된 그런 데이터들의 프리퀀시, 그다음에 주기, 쉐입에 대한 요런 통계 특성들, 어떤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델을 평가했으면 모델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캡처할 때 메타데이터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머신러닝을 학습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머신러닝에다 다 밀어넣으면 안 돼요. 가령 8대2 법칙이라고 80%는 머신러닝에 사용했으면 20%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는 테스트 셋으로 남겨놔야지 나중에 내 모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타데이터를 통해 테스트라고 메타데이터 지정한 데이터를 테스트 셋으로 활용해서 내가 빌드한 머신러닝을 테스트한다면 이런 컴퓨전 매트릭스를 결과로 볼 수 있고 요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바는 실제 테스트 데이터는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캡처된지는 내가 아니까 요 행렬에서 종으로 요 세로로 보이는 거는 실제 정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캡처된 데이터고 요 횡으로 보이는 거는 이 모델이 추론을 해서 낸 기대값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이 혼동 행렬 구조로 나타내 주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대각선의 초록색은 정답이에요. 내가 A를 데이터를 넣었는데 A를 예측했으면 걔는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어느 정도 맞추고 있구나. 근데 여기 이제 분홍색 박스 영역에 보면은 내가 휠이라는 데이터를 넣었는데 unknown이라고 추론을 했네. 이러면 이제 얘는 false, 거짓 데이터라고 합니다. 거짓 결과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 전체 테스트 데이터가 지금 295개의 테스트 데이터 셋을 사용했는데 이 대각 행렬 있는 값을 더하면 약 한 290개 나오거든요. 한 8개 빼는 거니까 한 280 몇 개 나올 것입니다. 이래서 내 테스트 결과는 지금 97%의 아큐러시를 보이고 있어. 이런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대하는 피처 A에 대해서는 총 30개의 데이터를 A로 테스트를 했는데 28개는 정답이고 2개는 거짓이네. 이러면 또 센서티비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에 대한 민감도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를 아까 머신러닝이 빌드를 했을 때 걔도 어떤 애큐러시나 이런 센서티비티 정보를 줬지만 실제 내 머신러닝이 잘 테스트하고 있는지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내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운로드 모델
과정에서는 내가 생성할 8비트냐 아니면 32비트냐 디바이스를 선택하게 되고요. 디바이스의 파트명을 이렇게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런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이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이 하나 나오는데 헤더 파일에 단 3가지 함수 init, reset, run 이 3가지 API만 부름으로써 여러분들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머신러닝 모델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마이크로칩의 머신러닝 개발 통합 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포트 되는 데이터가 라이브러리 형태의 어셈블리 언어로 나오게 되고, 만약 소스 코드 형태로 내가 익스포트를 받아서 좀 더 내가 튜닝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이런 프로 유료 라이센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텐서플로우 이어서 앞전에 머신러닝 디벨로먼트 통합 툴도 제공하지만 업계 표준의 텐서플로우 라이트도 MCU나 이런 데에 통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환경은 저희 MCC 코드 제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예전처럼 어떤 컨트롤러의 데이터 시트 기반으로 레지스터 서머리를 보고 막 레지스터를 컨트롤해서 이렇게 제어하는 방식은 많이 지났고요. 이렇게 어떤 디바이스에 페리페럴들이 뜨게 되는데 요거를 가령 나 USB 쓸 거야, 와이파이 쓸 거야, 이더넷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은 그 미드웨어들의 코드가 다 생성이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텐서플로우라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가 완성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PC 또는 뭐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구글 콜랩 등에서 데스크탑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텐서플로우의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을 이제 MCU에서 통합해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센서 쪽에서는 진단이나 아니면 고장 예측 쪽으로도 이런 엣지 AI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디텍션 또는 이런 자세 제어 이런 쪽으로도 이제 머신 비전 이런 영역들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에서는 머신 비전이 이제 SMT 공정의 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고, 어떤 PCB에 드릴링 포인트를 정렬시키기 위해서 모터를 제어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감시 카메라 이런 쪽에서도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부터 메디컬, 오토모티브,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모들을 나열한 거고요. 앞서 적용되는 유스 케이스랑 유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제품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먼저 머신 비전, 아까 그런 엣지 AI 또는 머신러닝들을 활용한 그런 머신러닝들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로봇 같은 그런 걸 제어할 수 있는 모터 컨트롤 솔루션, 그리고 이런 PLC 통신 제품들, 요 유무선 통신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공장에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인젝션에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결정론적인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데요. 이를 TSN이라는 키워드로 불러요. 그래서 타임 센서티브 네트워킹 기반의 이더넷, 파이, 컨트롤러, 스위치, 이더캣 이런 제품들도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쪽으로도 저희와 같이 협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적용되는 그런 데모로 본다면 요거는 8비트 AVR 제품인데요. 8비트 AVR 제품에 마그네틱 센서와 ADC를 이용해서 진동을 감지하는 것을 머신러닝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펜이 1단, 2단, 3단 돌 때 모터의 진동값들이 다 다를 텐데요. 이를 사전에 아까 머신러닝 대부 수트 툴을 이용해서 학습하고 해당 센서 데이터를 추론해서 이제 1단이냐, 2단이냐, 스탑이냐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유사하게 이런 솔루션들은 코텍스 M0 플러스
32비트 디바이스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엑셀, 자이로 같은 관성 센서를 추가해서 이런 제스처들을 미리 학습을 하는 겁니다. 얘는 뭐 로테이션이야, 라이트야 이런 것을 학습해서 유사한 데이터가 왔을 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디바이스가 48MHz로 매우 간단하고 저전력 동작하는데 약 추론하는데 9ms의 낮은 지연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일한 디바이스입니다. 동일한 디바이스에 이젠 관성 센서가 아닌 마이크를 달아서 FFT,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돌려서 이제 머신러닝을 해서 이제 팬의 얘는 노이즈를 보고 팬의 상태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팬의 베어링이 나갔다. 고장을 예측해서 바꿔야지. 이런 유지보수 쪽에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검지손가락 크기의 큐리어시티 키트들도 팔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코어텍스 M4 기반의 이제 코덱을 달아서 머신러닝을 보여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대동소이하고요. MPU 기반으로는 이제 리눅스나 파이썬 기반의 이제 업계 표준인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엣지 임펄스 같은 예제들이 되어 있고요. 가령 카메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사물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디오 그 보이스 키워드 디텍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번호 인식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차 관제인데요. 어떤 광각 카메라를 USB로 이미지를 받아서 빠른 수준의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물인지 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물의 중심값, 센트로이드를 찾는 포모 알고리즘을 돌려서 주차장 영역에 이 중심값이 들어온지 아닌지만 판단해서 얘가 지금 MT 스팟인지 아니면 뭐 누가 쓰고 있는지 이렇게 주차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출입 통제 쪽에서도 안면 인식 쪽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 FPGA 솔루션들은 그런 엔비디아의 오리인 혹은 제슨 이런 GPU에 이런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PGA가 병렬로 산업 센서들을 게더링해서 이제 이더넷 또는 PCI 익스프레스를 통한 고속으로 엔비디아 GPU에 넘겨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도 저희 제품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제품들은 이제 출입 통제와 연동해서 어떤 뭐 모터 컨트롤을 한다든지 알러트를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저희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년 이런 행사와 유사하게 기술 교육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2박 3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박 2일 참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2박 3일 다 참석하셔도 되고 무박 3일 옵션도 있어요. 그리고 한 28개의 실습 14개 포함해서 28개의 강의가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마이크로칩의 머신러닝 솔루션 엣지 AI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